인베디드 앱은 다른 앱을 추가할 수 있는 컨트롤입니다. 보통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면도 결국에는 앱을 계속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베디드 앱은 프로젝트 내에서 빈번히 사용하며 그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앱 또는 NDI 폴더, 혹은 뭐 탭 폴더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특정 앱을 로드한 뒤에 뭐 앱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방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한번 앱 속성 그리고 다른 앱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식에 있는 어떤 속성들을 어떻게 부모에서 가지고 오는지 반대로 부모 앱에 있는 어떤 속성이라든지 함수를 자식 앱에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사실 이것들을 가장 개발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제 여기 빈 공간이 하나의 인베디드 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클립스도 같이 열어주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하나의 인베디드 앱 컨트롤이 지금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크게 보면 이 인베디드 앱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화면, 즉 0-1에 인베디드 앱이라고 되어져 있는 앱이 하나가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지금 앱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트리 컨트롤에서 어떤 특정 컨트롤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 1을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첫 번째 페이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하나의 CX 화면, 앱 화면이 지금 호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지 1을 클릭하게 됐더니 현재 열려진 앱의 앱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앱이 어떻게 열렸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여기 하단에 이렇게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 1을 트리 아이템 클릭을 했었을 경우에 여기 보면 cpr.core.app.load를 통해서 특정 앱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로드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로드된 앱, 이 로드된 앱을 보시게 되면 밑에 해당 초기값을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요. get embedded 앱 인스턴스에 get 앱 property라고 해서 특정 앱 아이디를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앱 아이디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스크립트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cpr.core.app.load를 통해서 앱을 로드하는 API를 작성을 한 거예요. 이 vs 앱 id에는 그러면 이렇게 ds 메인 앱의 데이터 셋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앱 id 경로가 이렇게 하드 코딩으로 작성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불러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먼저 이렇게 has and method라는 것이 있어요. 이 VCEMP 여기 보면 위에 변수로 되어져 있죠. 이 embedded 앱에 메소드가 있는지 has and method 이 앱에 특정한 메소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메소드가 있으면 콜앤 메소드를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현재 앱에 alert 메시지 함수가 있습니다. 현재 앱에 출판된 함수가 없습니다. 이런 아웃풋 컨트롤이 지금 변경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앱에 alert 메시지 함수가 있습니다. 혹은 현재 앱에 출판된 함수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앱, 열려진 앱 함수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익스포트를 통해서 얼러트 메시지를 이렇게 스크립트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얼러트 함수가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열려진 앱의 속성을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현재 앱을 만약 여기서 제가 값을 수정하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식, 결국 여기가 자식이고 여기 위에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에 있는 값, 앱 속성의 값을 자유롭게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뭐, 자식 값 페이지 1이라고 설정을 하고 값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값을 이렇게 다른 앱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때 보시게 되면 가장 포인트는 이쪽이에요. 여기 보면 vcemb.get embedded app instance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이 부분을 실제 나중에 개발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API 중에 하나가 될 건데요. 이 뜻, 여기 마우스 오버 하게 되면 embedded 앱에 앱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즉, 디자인 탭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새롭게 열려져 있는 그 앱에 대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겠다. 즉, 앱.lookup 할 때 이 앱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부모 화면에서 사용되는 이 vcemb.get embedded app instance는 자식 화면에서는 결국에는 앱과 동일한 효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에서는 똑같은 앱이라는 이름을 쓰면 당연히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베리드의 앱 인스턴스 객체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해서 즉 이 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 vc embedded.get env 앱 인스턴스가 결국에는 새롭게 열린 그 인베디드 앱의 앱이기 때문에 여기에 앱.점 사실 룩업으로 하게 되면 열려져 있는 인베디드 앱의 컨트롤 아이디만 작성이 되게 되면 똑같이 다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에서는 이렇게 자식 화면 인베디드 앱 인스턴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API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 뭐 사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부모 화면에서 자식에 있는 화면들을 사실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떠한 OPT 3을 갖고 오겠다. OPT 3에 있는 값을 갖고 오겠다라고 한다라고 치게 되면 여기에서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봐도 vc env.get embedded instance. 룩업도 똑같이 있어요. 왜냐? 이게 앱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룩업을 통해서 룩업의 opt 3점 밸류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동일하게 opt3이 그럼 결국에는 인베디드 앱에 있는 이 함수명이잖아요. 여기에 이 함수 밸류 값을 지금 제가 갖고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밸류 값을 갖고 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들 혹은 해당 만약 데이터셋이 있었다 혹은 해당 뭐 스크립트 함수가 있었다 라는 것들을 사실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다 라는 의미예요. 결국 이것에 대한 앱이 특정 화면에서의 앱 역할을 동일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에서는 자식의 앱 객체를, 앱 인스턴스 객체를 가져올 때는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지금 자식 화면에서 부모의 앱 속성을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는 부모 화면의 앱 속성 화면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자식에서 부모 화면의 값을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도 반대로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짧으니까 여기에서만 볼게요. 이렇게 값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클릭했었을 때 분명히 부모에서는 get embedded instance로 통해서 가지고 왔고 자식에서는 조금 다르죠. 자식에서는 이렇게 앱의 호스트에 앱 인스턴스 객체를 가지고 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식 입장에서는 get 호스트 하게 되면 이곳이 부모겠죠. 부모 앱이겠죠. 부모 앱.
이 부모 앱에 get instance라는 API를 통해서, 즉 이게 이제 부모의 앱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부모에서는 자식의 앱 인스턴스를 가지고 올 때는 이렇게 get embedded app instance라는 API를 통해서 자식 앱을 가지고 왔다면, 자식 앱 인스턴스를 가지고 왔다면 자식 화면에서는, 즉 자식 화면, 불러온 화면에서는 이러한 API를 통해서 부모 앱 인스턴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 화면에서는 이러한 app.getHost라고 해서 한번 이 API를 다시 한번 볼게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 마우스 오버 해주시게 되면요. 인베디드 앱 객체를 반환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조금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다시 화면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아까 이 화면이 인베디드 앱이었죠? 인베디드 앱 객체였죠? 그래서 자식 화면에서는 app.getHost를 입력하는 순간 이 인베디드 앱 객체를 반환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자기 화면을 불러온 그 객체를 반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get app instance라고 해서 컨트롤이 소속되어져 있는 앱을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앱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즉, 이 호스트는 어떻게 보면 아까 봤었던 m.lookup으로 그 인베디드 이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pp.lookup의 이 인베디드 앱 객체를 호스트로 불러왔고 이 호스트, 즉 해당 인베디드 앱 객체가 있는 컨트롤이 소속되어져 있는 앱 인스턴스 객체는 이 부모의 인스턴스 객체이겠죠. 그래서 이 부모의 앱 인스턴스 객체에 접근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룩업을 사용을 했죠. 룩업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호스트 앱 인스턴스 이게 결국에는 반대로 부모에서 앱.룩업을 할 때 혹은 앱.getProperty를 할 때 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시게 되면 자식에서 부모의 앱 인스턴스를 가지고 올 때는 이러한 API를 통해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지금 보면 app.getHost 한 다음에 또 host.getAppInstance 이렇게 지금 사실은 불러온 건데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 아니면 한 번에 API로 get host 앱 인스턴스로 바로 불러오셔도 사실 상관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API를 통해서 부모의 앱 인스턴스 객체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즉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개발하실 때 부모 화면이 있고 자식 화면이 있는데 어떻게 값들을 가지고 오나요? 특정 부모의 컨트롤에 있는 뭐 밸류 값을 어떻게 갖고 오나요? 혹은 자식이죠. 자식이 있는 어떤 특정한 컨트롤의 밸류 값을 어떻게 가지고 오나요? 라고 하실 때 이러한 API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에서는 이렇게 get embedded 인스턴스를 통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get embedded 인스턴스라는 객체를 통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고 자식은 부모의 get host.app 인스턴스 객체를 통해서 갖고 오게 되면 자유롭게 앱 객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똑같이 app.lookup 혹은 get 프로퍼티를 통해서 자유롭게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반대로 부모의 뭐 밸류 값도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자유롭게 앱 객체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하게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아까도 참고하셔야 될 게 이렇게 has and method라는 것을 통해서 아까 처음에 앱을 설명드릴 때 이렇게 독립적인 스코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수를 출판하기 위해서는
익스포츠라는 예약어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통해서 함수가 있다면 코렌 메서드를 통해서 반대로 이렇게 호출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궁금하신 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에 이 화면을 보시게 됐었을 때 메인 화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DI라는 컨트롤을 통해서 지금 또 하나의 앱이 지금 결국엔 이게 최상위 앱이겠죠? 최상위 앱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앱 하나가 앱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또 다른 앱 두 번째 앱인 거예요. 그러면 뎁스가 어떻게 보면 1뎁스, 2뎁스, 3뎁스 총 앱이 3개가 지금 현재 하나의 화면에 지금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3뎁스라는 앱에서 앱.get 호스트 하게 되면 host.app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이 부모 앱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부모의 앱 함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최상위 앱, 지금 껍데기 완전 밖에 있는 이 메인 화면에 대한 앱 인스턴스를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뭐 앱.get 호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앱.get root 앱 인스턴스라고 해서 이렇게 최상위 앱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API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뭐 특별한 루트에 있는 어떤 함수들이 만약 공통 함수들이 작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게 됐었을 때 이것들을 통해서 뭐 해지앤 메서드 혹은 콜앤 메서드를 통해서 자유롭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른 앱에 있는, 다른 경로에 있는 혹은 열려져 있는 부모 앱 혹은 다른 자식 앱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이러한 API를 사용하게 되면 즉각 다른 앱에 접근을 해서 해당 컨트롤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PI만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뭐 쉽게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베디드 앱이라는 앱 객체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인베디드 앱 객체가 있고 여기 안에 또 다른 인베디드 앱이 배치가 되는 것이라면 이것들은 위에 상위에 있는 부모 앱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최상위 앱에도 같이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사이클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인베디드 앱 컨트롤이 있고 인베디드 앱 컨트롤에서 불러온 화면에 앱 인스턴스라는 것이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죠? 화면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배치한 컨트롤, 이 인베디드 앱이 그냥 껍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베디드 앱 컨트롤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cpr.core.app. 이렇게 cpr.core.app.load를 통해서 이 특정 경로 이름에 있는 실제 여기를 변수가 아니라 컨트롤 스페이스바로 하게 되면 특정 경로에 있는 이 앱을 로드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인베디드 앱에 내장할 앱을 로드해서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즉, 이러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껍데기에 있는 인베디드 앱 컨트롤에서 내가 로드할 앱을 껴 넣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클이 좀 간단하게 잡혀져 있는데요. 아마 이러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결국 사이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인베디드 앱 인스턴스가 가장 먼저 init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앱 ready라는 이벤트를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앱 ready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앱이 준비된 후에 처리할 작업을 등록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함수가 있는지 혹은 뭐 초기 값을 전달할 것인지 이러한 작업들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에 열릴 인베디드 앱 인스턴스가 가장 먼저 일어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가끔 이제 시점으로 인해서 내가 전달할 값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앱 강제 실행입니다. 인베디드 앱 강제 실행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탭 폴더 및 MDI 폴더인 경우에는 활성화되지 않는 탭은 앱이 실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앱이 실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특정 앱의 뭐 데이터 및 컨트롤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앱에 펄스런이라는 API를 실행해 주셔야 하지만 앱을 강제로 로드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보면 제가 두 번째 탭을 클릭하지 않는 이상은 이 두 번째 탭에는 앱 인스턴스 객체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예를 들어서 이 두 번째 탭에는 뭐 다른 뭐 데이터 셋이라든지 어떤 컨트롤 객체를 가져와서 밸류 값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성에서 이렇게 포스런이라는 좀 잘려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포스런이라는 속성이 하나 존재를 해요. 그래서 앱이 로드되는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로 실행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두 번째 탭에 있는 이 인베디드 앱을 폴스런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째 탭의 인베디드 앱이 실행 중입니다. 라고 뜨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펄스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떠한 명이 뜨지 않고 있죠. 이렇게 두 번째 탭을 클릭해야지만, 방금도 두 번째 탭을 클릭해야지만 실행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인베디드 앱이 로드가 됐을 때만 이 아웃풋의 밸류 값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스런에 따라서 속성을 앱을 먼저 로드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포스런도 간혹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직 열려져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위해서 이 두 번째 탭을 실행해야지만 실제 도메도 다 배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클릭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 실행을 시켜가지고 특정한 이러한 뭐 컨트롤의 밸류 값이라든지 혹은 해당 앱의 어떤 특정한 값들을 가지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세팅을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런이라는 API도 따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인베디드 앱이라는 컨트롤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MDI도 마찬가지예요. MDI 폴더를 보시게 되면 여러 페이지나 앱 중 사용자가 선택한 하나의 페이지를 표시하는 컨트롤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실제 MDI를 그냥 하나 배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인베디드 앱은 그냥 단 하나의 앱을 계속 호출하는, 갈아 끼는 형태이고요. MDI는 여러 앱을 탭 형태로 이렇게 탭 형태로 여러 앱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지금 똑같이 이 부모에서 다시 이게 똑같이 참조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그냥 경고문이 뜨는 것이죠. 지금 보면 순환 참조 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이클이 레퍼런스가 지금 되어져 있다. 똑같은 화면에 똑같은 앱이 지금 호출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지금 앱이 탭 형태로 갖고 오는 것이 이제 이러한 MDI 폴더이고 하나의 앱만 가지고 계속 갈아 끼는 것이 인베디드 앱이다. 즉, 이 인베디드 앱도 MDI 폴더 안에 이렇게 하나씩 다 배치가 된 것 뿐이에요. 결국에 탭 형태로
멀티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싱글 형태로 보여줄 것인가 정도의 차이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개발하는 화면에서도 이렇게 MDI 형태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있는가 반면에 아니면 여기를 그냥 하나의 싱글 인베디드 앱 하나만 놓고 갈아 끼는 형태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차이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자식과 부모를 가지고 오는 API는 이렇게 부모와 자식의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은 동일한 API를 통해서 갖고 올 수 있다 정도로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뭐 get embedded instance 혹은 get host instance 사실 이 두 가지 API만 기억하시게 되면 개발을 하실 때 자식 혹은 부모의 값을 뭐 전달하거나 전달받거나 세팅하거나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조금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디버깅만 몇 번 해보시게 되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그냥 디버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실제 디버깅 값을 갖고 와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이렇게 제가 따로 지금 변수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갖고 오면 이 값이 지금 어떤 형태의 값인지 이게 앱이라고 썼으니까 뭐 이거 아이디를 찍으면 지금 이 아이디 값이 불러오게 되는구나 라는 것도 다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쪽에 앱의 아이디가 인베디드 앱 아이디구나. 타이틀 이름이구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똑같이 어차피 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오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그 컨테이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실드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뭐 그룹 1이 있고 또 그룹 1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몇 번 한번 디버깅을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값들이 있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게 되면 이런 앱 인스턴스에 디버깅 몇 번 해보시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에 해당하는 앱을 접근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API를 통해서 서로서로 접근할 수가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외부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다른 앱에 되어져 있는 함수를 가지고 올 때는 꼭 이러한 export라는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만, 선언을 해 주셔야지만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